장애인 가족들의 삶 이야기. 저희 아들은 코로나 초기인 작년 2020년에 고등학교 특수반의 고3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특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아들 역시 별다른 특기나 취미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한 2020년은 그야말로 그냥 침대에서 눈이 붓도록 핸드폰 보며 밥 세 끼 먹고 자는 삼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래도 고3이 되면 학교에서 복지관을 통해 제과 제빵이나 바리스타 교육도 시켜주고 방학엔 바리스타 자격증도 도전시켜야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 졸업반은 특수학생 7명이 학교를 통해 5명 정도가 취업하였다는 소식을 선배 엄마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고3 1년간 아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그냥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위한 어떤 준비도 지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지정맥류가 심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서 2019년 12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이후 곧 코로나로 집에서만 갇혀 생활하면서 혈액순환장애가 더 심해졌고 하지정맥류가 재발하여 통증이 심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원형 탈모로 머리가 숭숭 빠지기도 했습니다. 갱년기에 몸도 힘들었지만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핸드폰만 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 하다가 심심하면 동생 방으로 가서 온라인 수업하는 동생에게 시비 걸고 싸우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나 오빠랑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사춘기 딸은 오빠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에 학교를 졸업한 후 또 역시 코로나를 핑계로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몇몇 특수반 친구들은 진학이나 취업을 하였는데 제 아들만 사회와 단절된 것 같아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워크투게더를 통해 장애인 채용 아르바이트에 15곳 정도 이력서를 내보았습니다. 서류 검토 결과 지원자님의 능력은 출중하나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불합격 문자를 계속 받으며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구듀 스토어의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을 도와 구듀 스토어 채용 양식에 맞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2주쯤 후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고 우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5일 후 2차 면접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유튜브에서 구듀 스토어에 관한 소개 동영상과 블로그의 소개 글들을 읽게 하였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도 10가지 정도 적어 나름대로 답을 연습시켰습니다. 구듀 스토어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네, 구질 스토어는 저처럼 불편한 친구들이나 이웃을 돕기 위해 50년 전부터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는 회사입니다. 구듀 스토어에서 하게 될 사무보조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시나요? 네, 기증자가 기증하신 물품을 수거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팩스나 복사도 하고 사무실 정리정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구듀 스토어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저희 집에서 비교적 가깝고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땡땡 씨는 그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반성해 보겠습니다. 그 후 직장에 믿을 만한 멘토분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질문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대답을 연습시켰습니다. 또한 인생 선배로서 몇 가지 면접의 팁도 주었습니다. 면접관의 눈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볼 것. 마스크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미소 지을 것. 억양이 분명하지 않아 웅얼웅얼하는 말소리를 좀 더 크게 내뱉도록 할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미용실에서 이발도 시키고 칼아있는 단정한 셔츠와 역시 단정해 보이는 바지도 새로 샀습니다.
드디어 면접날,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면접이 끝나고 약간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했어? 면접관이 몇 명이었는데 다른 지원자들은 대답 잘하디 등등 폭풍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언제나 그렇듯 의기양양하게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면접관이 7명이나 돼서 처음엔 떨렸지만 나중엔 면접이 재밌었어. 면접관이 내 말에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 한 면접관이 왜 구질 스토어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해서 내가 솔직히 말했어. 월급 많이 받고 싶어서 지원한다고. 다른 곳은 4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여기는 6시간 일하니까 월급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지원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럼 얼마 정도 받기를 원하세요? 라고 묻길래 200만 원 정도 받고 싶다고 했어. 아, 너무 솔직한 내 아들. 연습할 때와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버리다니. 6시간이라면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거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그런데 200만 원 받고 싶다고 하면 면접관들이 속으로 여기 왜 오셨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하니? 왜 연습할 때와 다른 말을 한 거야? 여하튼 결과는 일주 후에 문자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주일이나 걸리지? 라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아들은 낙심이 컸습니다. 저 역시 너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무슨 말로라도 위로해야 했습니다. 사무보조는 대부분 여자애들을 뽑는 경우가 많아. 내가 학교를 갓 졸업했기 때문에 사무보조 경력이 있는 20대 후반 정도를 뽑았을 가능성이 많지. 면접 보고 발표를 일주일 후나 늦게 한 걸 보면 구딜 스토어에 무슨 다른 사정이 있어서 채용을 안 했을지도 몰라. 등등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경우의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에둘러댔습니다.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여전히 게임에 빠져 빈둥대는 아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또 상처되는 말을 마구 쏟아내었습니다. 엄마가 타자 연습 몇 시까지 하라고 했지. 복지관 컴퓨터 수업은 왜 또 빠지는 거야. 그렇게 집에서 핸드폰만 보면 척추측만증 더 심해진다고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등등.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니 초조하고 불안해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구듀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또 근로 장애인 모집 공고를 놨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아주 가까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매장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습니다. 며칠 후 1차 서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또 아들에게 면접을 연습시켰습니다. 저번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면 안 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면접을 본 후 아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너스레를 떨며 면접관이 왜 구질 스토어에 지원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서 제가 움직이는 일을 좋아하고 물건 분류하는 일을 잘해서요. 라고 대답했어. 아들은 면접을 잘 본 것 같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오전에 면접 본 후 바로 그날 오후 늦게 아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며 만세, 합격, 합격. 우리는 손을 잡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탁에만 앉으면 나를 붙잡고 면접대에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저도 즐겁게 맞장구 치며 와, 정말 잘했네. 그랬구나 리액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장애우 친구들에게 직장은 정말 소중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필요를 돕는 의미 이상의 세상과 소통하는 절대적 장소입니다. 아들은 20년 동안 친구 한 명이 없었습니다.
지능은 좀 부족하지만 운동도 좋아하고 대화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마음 통하는 친구 하나 사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직장에서 지원 물품도 분류하고 주변 정리정돈도 하면서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공통된 대화거리로 수다도 떨 수 있는 직장 동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이 첫 출근을 합니다. 첫 출근할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우리 아들이 자립된 사회 일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합니다.